꿀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하고 관절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영양제로 잠자기 전 따뜻하게 마시면 우리 몸에 기운을 돋아주어 체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불면증 개선, 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 등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환상조합 5가지와 치명적인 독이 되는 환장조합 3가지, 그리고 간단하면서 보약이 되는 레시피까지 다양한 정보를 쏙쏙 알아보겠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환상조합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날이 차가워지면서 손발이 저리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신 분 계신가요? 이럴 땐 꿀을 계피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로부터 꿀은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라 하여 귀하게 여겼으며 한의학에서도 통증을 줄여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두뇌 회전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꿀을 따뜻하게 하여 먹어주면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어 체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줄 뿐 아니라 소염 작용이 탁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가득한 꿀과 계피가 만나면 관절의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매일 아침 꿀과 계피가루를 드시도록 하였는데 일주일 만에 통증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의 관절염이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꿀과 계피의 핵심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하고 관절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얻어지는 효과로 어깨나 무릎 관절의 통증뿐 아니라 손과 발이 따뜻해지면서 저리거나 쥐가 나는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40도씨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꿀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으니 관절 통증에 효과 만점인 꿀과 계피는 미지근한 물에 녹여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시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계피는 생산지에 따라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로 구분되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두꺼운 껍질로 말려져 있는 것은 베트남산 카시아 계피입니다. 그러나 꿀과 함께 날마다 마셔야 하니 쿠마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달콤한 풍미가 좋은 실론 계피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실론 계피도 과다 섭취 시 두통, 위장장애뿐 아니라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하루에 1에서 2티스푼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환상조합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6초에 1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밤사이 긴장이 풀어졌던 혈관들이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체온 유지를 위해 우리 몸속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압을 높이게 되니 뇌졸중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늘과 꿀을 함께 먹는다면 아주 좋습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일의 백리라 불리며 냄새가 역하다는 해로움 한 가지와 100가지 이로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품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예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마늘을 먹였다고 할 만큼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이 나게 할 뿐 아니라 해독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고 혈관 손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칼륨이 혈관 속 나트륨이나 노폐물을 배출해 주기 때문에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과 마늘이 만나면 혈관 속 혈전을 없애주어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며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마늘은 쪄서 드시면 마늘의 효능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요. 마늘은 열을 가하면 혈관 건강에 좋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요. 이는 생마늘의 알리신과 같은 항화합물로 간에서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시키며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탁월해집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실험한 결과 생마늘의 2.77mg이었던 것이 15분이 지나면 3.5mg, 60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끓이게 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가 약 50배가 증가하고 폴리페놀은 7배가 높아질 뿐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16배가 증가하였으며 6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성분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몸에 좋은 마늘. 날마다 많이 먹고 싶지만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아리고 입에서 나는 마늘 냄새 때문에 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꿀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알싸함을 잡아주어 먹기가 편하고 위에 부담을 덜어주어 속쓰림을 완화해주니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꿀과 마늘을 이용한 꿀마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꿀, 마늘, 계피입니다. 껍질을 깐 마늘은 깨끗이 씻어 준비해 주세요. 찜기에 물을 넣고 계피는 3쪽에서 4쪽 정도 또는 계피가루는 밥숟가락 1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마늘을 넣고 강불에서 10분간 찌다가 불을 끈 다음 10분간 뜸을 들입니다. 찐 마늘은 꺼내어 한김 식히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마늘을 더 쫄깃하게 먹으려면 여러 번 찌고 식히는 것을 반복하여도 좋습니다. 물기가 싹 마른 마늘은 소독된 병에 넣고 꿀을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3일 정도 상온에서 숙성시킨 뒤 2주 정도 냉장 보관하시면 완성입니다. 꿀마늘은 성인 기준 하루 3알에서 5알 정도로 드시면 좋지만 지속적인 꿀마늘 섭취는 혈압이나 혈당을 오르게 하며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안구노화, 피부 트러블,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통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환자, 당뇨 환자는 당분 섭취를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꿀마늘은 주의해서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환장조합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두유는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자주 먹는 음료인데요. 꿀의 풍부한 유기산과 두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서로 결합을 하여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침전물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고 심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환상조합 세 번째는 무우입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침과 가래로 일상생활까지 힘드신 분 많으시죠. 감기는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먹으면 7일이 걸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감기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꿀과 무를 같이 먹으면 기침 감기로 힘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미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꿀과 감기에 관한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감기 약보다 꿀이 감기에 더 효과가 좋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꿀 속에 텍스트로메토판이라는 성분이 기관지의 감염성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이때 꿀과 무, 배를 같이 먹으면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천연 감기약이 되는 것이죠. 특히 겨울무는 밭에 산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는 시니그린 성분이 가래를 삭혀주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P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니코틴 독을 해독하며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숙취를 해소하는 데 좋아 뒤집어진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며 기관지와 폐를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호흡기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그럼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감기를 빠르게 잡아주는 꿀, 무, 배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꿀, 무, 배입니다. 무와 배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무와 배에는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까지 사용하겠습니다. 무와 배는 믹서기에 잘 갈릴 정도로 잘라주세요. 먼저 수분이 많은 배를 믹서기에 넣고 갈다가 무를 넣고 마지막에 꿀을 넣어 살짝 갈아준 후 소독된 유리병에 잘 담아주세요. 이렇게 만든 꿀, 무, 배를 냉장고에서 3일만 숙성하면 완성입니다. 숙성된 꿀, 무, 배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기침 감기를 잡는 데 아주 좋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환장조합 두 번째는 생당근입니다. 생당근과 꿀을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시키며 위장을 건강하게 하지만 생당근의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며 특히 잘 씹지 않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장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소화불량이나 복통 등의 불편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꿀과 생당근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만 같이 먹으면 영양분 손실은 물론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환상조합 네 번째는 인삼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는 시기가 오면 감기가 낫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땐 우리 몸에 기운을 돋아주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꿀과 인삼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설탕의 단맛은 100% 당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70%, 나머지 30%는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 등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단맛을 내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꿀은 천연 당분으로 소화와 분해 과정을 이미 거친 상태인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인삼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삼에 포함되어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체내의 에너지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여 만성 피로를 겪는 분들은 신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켜 피로회복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꿀과 인삼을 함께 먹는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꿀의 달달함이 인삼의 쓴맛을 잡아주어 드시기에 편하며 꿀 인삼절임은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겨울철 감기나 독감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꿀 인삼절임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꿀, 인삼입니다. 인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뇌두와 몸통, 잔뿌리로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몸통 부분은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꿀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수분이 닿게 되면 곰팡이가 피게 되니 썰어놓은 인삼은 에어프라이기나 건조기를 이용해 수분을 날려주거나 얇게 썰은 인삼을 펼쳐서 1시간 정도 물기를 말려서 준비해 주세요. 소독이 된 병에 건조된 인삼을 넣고 꿀을 부어주고 상온에서 3일 정도 보관하다 냉장실에서 7일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이때 내두는 삼계탕이나 물을 끓일 때 사용하면 좋으며 이는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설사,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꼭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뿌리는 샐러드로 이용하거나 갈아서 드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환장조합 세 번째는 홍차입니다. 홍차를 마실 때 달콤함과 그 풍미를 더하기 위해 꿀을 넣어서 마셨던 분들 많으신데요. 홍차의 풍부한 탄닌 성분이 꿀 속 철분과 만나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탄닌 산철이라는 물질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탄닌 산철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철분을 많이 사용하여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꿀과 홍차는 따로 마시는 것을 추천하며 홍차의 단맛은 약간의 설탕을 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환상조합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요즘 불면증으로 인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다음날까지 피곤하신 분 많으시죠? 이럴 땐 잠자기 전 꿀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데요. 꿀은 자연적인 당분으로 인슐린 수치를 천천히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체내의 트립토판이 증가하게 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그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하게 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잠자기 전 꿀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꿀잠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고품질 단백질뿐 아니라 뼈와 치아에 필요한 칼슘과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완전식품인데요. 특히 우유 속 트립토판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추고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꿀과 우유를 함께 먹는다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이는 신체 저항력이 증가되어 면역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우유의 단백질과 꿀의 탄수화물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우유 속 칼슘을 체내에 빠르게 흡수시켜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꿀에 함유되어 있는 트립토판, 포도당, 비타민은 사람에게 불면증을 불러오는 각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운 다음 꿀을 녹여 잠자기 1시간 정도 전에 마셔주면 꿀잠 예약입니다. 가장 오래된 완벽에 가까운 슈퍼푸드인 꿀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강한 단맛을 내는 꿀은 설탕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과다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과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을 섭취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보관할 때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고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16도씨 이상 온도에서 보관하며 낮은 온도에서는 결정이 생겨 딱딱해지므로 먹기가 불편해지지만 이는 변질된 것이 아니니 약한 불에 살짝 녹여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벌이 어떤 곳에서 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꿀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아카시아 꿀, 자파꿀, 밤꿀, 사양꿀 등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감미로운 맛이 특징인 아카시아 꿀은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 요리에 많이 사용되며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위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밤꿀은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등의 함량이 다른 꿀에 비해 높고 항균력이 강해 오래전부터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피로를 해소하는 데 좋을 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며 특히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자파꿀은 과당 함량이 적고 포도당 함량이 높아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숙취,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이는 아카시아 꿀보다는 진하고 밤꿀보다는 옅은 꿀로 이름만으로는 품질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풍부한 맛과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로 마누카 꿀이 있는데요.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자생하는 마누카 나무의 꽃에서 채집한 꿀인데요. 귀한 꿀로 인정받으며 성분 함량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며 캐러멜 같은 식감과 씁쓸한 맛, 진한 향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각종 염증을 완화하는 항균 작용이 탁월해 천연 항균제라고도 하며 감기, 편도선염 같은 염증 완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사양꿀은 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에 벌에게 설탕을 먹여 생산되는 꿀인데요. 육안으로 사양꿀과 천연꿀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2017년부터 사양꿀의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은 꿀병에 붙은 라벨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라벨지에 꿀 순도를 나타내는 탄소 동위 원소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약처 기준 마이너스 23.5%, 한국양봉농협에서는 마이너스 22.5 이하인 숫자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탄소 동위 원소비 숫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만 제품에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꿀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건강에 유익한 정보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